오재세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초제도창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NG 현직 임원들이 매매가 부풀리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실형을 받은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빠가 된 피고인을 배려했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구도심 학교들이 신흥 개발지구로 이삿짐을 싸고 있습니다. 동문들도 폐교만은 막자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재세 의원이 이기용 교육감에게 휴대전화로 인사청탁을 하다 들통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청탁 문자를 보내다가 딱 걸렸습니다. 신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4분 국회 본회의장. 삼선의 민주당 오재세 의원이 문자를 확인합니다. 오 의원은 바로 이기용 교육감에게 문자를 보내 응시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와 면접 날짜까지 알려주고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을 합니다. 이 장면은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에 적나라하게 포착됐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일은 많이 있죠. 제 불찰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기용 교육감은 문자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수행비서의 것이어서 정작 청탁 문자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님은 내용도 보지도 못하셨고 아침에 신문난 보도사항으로만 봤는데 입장을 말씀하실 사항이 하나도 없으시죠. 공공연한 소문으로 돌던 인사청탁이 사실로 확인되자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는데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루빨리 시급히 뿌리 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진보신당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오재세 의원은 잘못을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들통난 인사청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며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청주시 공무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NG 임원들이 매매가 부풀리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청 기능범죄 수사대는 지난 2010년 KTNG 임원 2명이 부동산 용역업체에 연초제도창 매매가를 25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실형을 받은 1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 아빠가 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차장을 떠도는 10대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금품을 자기 것처럼 가져갑니다. 19살 최모 군도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검찰 기소 유예가 한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3차례 받았습니다. 그 뒤 또 차량을 털던 최 군은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장기 1년 6월과 단기 1년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넉 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는 다름 아닌 최 군과 여자친구의 아기. 1심과 2심 사이에 태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최 군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군에게 1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보러 법원에 왔다며 왜 법원이 최 군을 이례적으로 배려하는지 꼭 알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2세가 태어난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갓 아빠가 된 피고인을 배려한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10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 학교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리자 학생이 많은 신흥 개발지구를 찾아 줄줄이 이삿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67년 전통에 한때 전교생이 3,000명을 넘나들던 청주 시내 초등학교입니다.
주변이 쇠락하면서 지금은 전교생 140명. 전성기 때의 20분의 1로 줄었고 올해 입학생은 고작 15명입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학교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자 마지막 방법으로 신흥개발지구로 이전을 결심했습니다. 교육청 계획은 36학급 규모로 보니까 학교 학생 수는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36학급 규모라면 1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학교 이전에 반발했던 동문들도 이대로 가다간 아예 문을 닫거나 인근 학교와 통합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교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찬성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은 무슨 중앙초가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인구가 감소되고 여기 학생 수가 줄어서 정말 잘못되면은 이 통폐합 내지는 중앙초가 폐교되는 것까지를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옆 주성중학교와 진천의 옥동초등학교도 같은 이유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제천 동명초는 올해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쪽에는 어차피 학교가 필요하거든요. 제반 요건들을 판단을 해서 타당하다 했을 때 이제 신설 대체 이전으로 해서 올해 충북 지역 초등학생 수는 8만 8천 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학생 감소가 구 도심에 집중되고 있어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학생을 찾아 이삿짐을 싸야 하는 학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정책 자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신청 나흘 만에 자금이 바닥났던 1분기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음식점을 하는 송명호 씨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래된 시설과 조리기구는 새 것으로 교체했고 체계적인 요리와 경영교육도 받았습니다. 이후 매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비법 전수를 받아서 맛있게 또 만들어서 이 주위에 또 많이 입소문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분기만 해도 신청 나흘 만에 바닥이 났던 정책자금은 올 2분기에는 전국에 배정된 자금 가운데 1,800억여 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소비 부진으로 창업과 시설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증기관에서 그 보정 심사 과정에서 그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급증 등으로 기존 자영업자들도 43.2%가 창업 후 2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현대백화점 충청점 주차 빌딩 건립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현대백화점이 지상 주차장 자리에 차량 59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주차 빌딩을 건립하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고 소음과 매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 빌딩 일부를 지하로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도민체전이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도민체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이색적인 경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민속 경기장. 발에 자석이라도 달린 듯 눈높이까지 올라간 제기가 발에 척척 달라붙습니다. 박자가 딱딱 맞으니 한 발로도 거뜬, 두 발이 다 가세하니 제기 다루기가 자유자재입니다. 12개 시군에서 각각 2명이 출전해 2차례씩 제기를 찬 뒤 많은 것을 종합해 순위를 가리는 제기차기. 예전 개인 최고 기록의 4분의 1밖에 실력 발휘가 안 됐지만 그래도 제기차기 달인입니다. 틈나는 대로 제기차기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내년에 비해서 조금 적게 찾긴 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응원전 못지않게 시끌벅적 힘이 넘치는 이곳엔 윷판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이고 잡고 던지는 윷 하나에 한박 웃음과 아쉬운 탄성이 교차합니다. 우리 청원에서 이게 항상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이길 수 있게 잘하겠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머리로 받아 올려 상대방 코트에 내리꽂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국체전 시범 종목에 머문 족구는 도민체전에서는 어엿한 정식 종목.
시군 대표로 나온 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요. 이제 군 대표로 이제 오니까 부담감도 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해왔던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민속 경기와 골프 등 11개 종목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며 마무리됐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은 축구와 배구 등 점수가 높은 단체 경기와 육상 등 15개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최복수 부시장을 비롯한 청주시민 방문단 40여 명이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소속 청주함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작전을 마치고 정비를 위해 귀향해 있는 청주함 장병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적비에 참배했습니다. 지난 1993년 자매 결연한 청주시와 청주함은 지금까지 37차례 교환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청주의 한 정신병원 건물 화장실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환자 56살 A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보호사 52살 배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정신질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입퇴원을 이어오다 석 달 전에 들어왔다는 병원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훈 지역 6개 관공서가 모인 정의품송 청렴회 직원 80여 명이 오늘 국민권익위 청렴특감을 받았습니다. 박민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이 강의한 이번 특강은 불완전한 제도와 개인의 탐욕이 만나 생기는 부정부패에 대해 알아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순서로 구성됐습니다. 정의품송 청렴회는 지난 2011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보훈지사 등 6개 기관이 지역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6회 충북복지박람회가 오늘 청원군 오창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복지기관과 단체 등 40곳이 참여해 다양한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복지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나눔과 기부활동 참여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9년에 작고한 방송작가 고 한운사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괴산군은 한운사 선생의 고향인 청암면 읍내리 생가터에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선생의 육필 원고와 대본 등 유품 전시실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갖춘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고 한운사 선생은 1948년부터 방송작가로 활동하면서 영화 빨간 마후라와 드라마 남과 북 등 수십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제8회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충북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오늘 청주 성안길에서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체적 노인 학대 건수는 전체의 41%인 55건으로 지난해보다 비율이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경우 아들과 배우자 등 가족들이 많아 예방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장 등 445곳을 점검해 77곳을 적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51곳을 경고 처분시켰습니다. 충북 세종 소식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